정말 한심한 건 이 극우 일당들, 보수 일당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봤더니 트럼프도 좌파였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궁기 앵커님도 심각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국내 가짜뉴스를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올릴 만큼 정말 신빙성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그 정보를 대통령한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공론화해서 좀 발본색원하는 문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란 정리의 좀 연장에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더군다나요. 이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약간 긴장했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바로 직전에 트럼프가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한국에서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교회가 습격당하고 미군 부대 뭐 이렇게 하고, 이건 뭐 숙청이나 또 혁명. 폴젠 뭐죠? 숙청이나 혁명. 레볼루션. 뭐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야, 이거 뭔가 좀 사전에 분위기 안 좋은데, 물론 트럼프 협상하는 수법이 그렇긴 하지만, 근데 이제 실제로 막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트럼프가 역시 이걸 쇼를 했다라고 하는 게 협상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게, 그걸 먼저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기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보시면. 그것은 일단 딱 트위터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미국 기자가 그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얘기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발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은 이렇게 된 거다. 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한 거 아니고 미군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 부대가 혹시 계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거를 본 거였다라고 설명을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확실하게 오해했다. 그것은 루머다. 이렇게 정리를 본인이 해버렸어요. 그러니 완전히 그건 클리어된 거고, 오히려 트럼프는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극적으로 이걸 반전시키는 장을 깔아준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계산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 SNS가 올라오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완전히 끝장났다. 뭐 나경원 또 주진우 글 올려가지고 우와 이제 끝났어 막 이래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국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망해라 이러는 거예요. 안 됐으면, 못했으면. 이게 어떻게 정치인의 자세일 수 있습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어떻게 자당을 보고 정치합니까? 그리고 그 정당이 지금 정상적인 정치 결사체로 볼 수조차 없어요. 정말 한심한 건 이 극우 일당들, 보수 일당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고 봤더니 트럼프도 좌파였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편을 안 들어주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음모론을 제기했습니까? 뭐 항공모함을 대동하고 윤석열을 구출하러 올 거다. 그리고 계속 그 극우 유튜버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을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다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반대급부로 이 민주정당과 정권교체를 국민들이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이 트럼프한테 홀대받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선으로 그 시각으로만 보니까 홀대. 사실은 중요하지 않죠. 그런 본인들의 자족감이 중요한 거예요. 제발 국민을 보고 나라를 보고 정치를 하십시오. 전환기도 미국에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올리니까 완전 신나가지고 막 이제 뭐 끝장났다 막 이런 식으로 공항으로 보이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마시죠. 전환기는 지금 현재 오늘부로 이제 미국 가서 또 이제 좀 센 목소리 낼 건데요.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거기다 뭐였죠?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오산 공군기지는 우리가 제공하지만 거기에 관할 거는 미군이 가지고 있고 미국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허락도 없이 뭐였죠? 그냥 압수수색했다가 미국이 지금 이제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월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팀은 굉장히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적인 짓을 저질렀다. 누가요? 조은석 내란 특검팀. 조은석 보고 있나? 조은석 너는 큰일 났어. 대한민국이 만약 한미관계에 틀어진다면 조은석 너가 책임져야 될 문제야. 왜? 미 공군기지를 왜 들어가냐고. 우리 조선을 위해서
목숨 걸고 투쟁하겠다, 독립운동하겠다 생각하고 안창호 선생은 그 국가 갈것자입니다. 나라를 두고 떠나간다 해서 그 국가 그 노래를 짓고 갔는데 그것을 오늘 제가 한번 존경하는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읊었던 것을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저 읊은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근데 지금 국힘당 대표시죠, 저분이? 뭐 이제 사실상 대표죠. 뭐 본인을 품는 사람이 이긴다고 했는데 진짜 대표 아닌가? 이겨가지고 네. 예, 난 저희가 대표와 대표인 줄 알았는데. 아주 가까운 예. 예. 상황인가요, 그러면? 뭐 그런 셈이겠죠. 고문이든지. 예,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정말 악질적인 게요. 저렇게 해가지고 회담을 틀어버리려고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딱 고발사주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아요. 회담을 틀고 싶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서 공을 세우는 게 싫다. 이게 사실은 국익을 위한 건데 대통령의 공로와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떻게 분리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해로운 아주 그 반국가적인 행태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특검을 갖다가 타격하는 것은 지금 특검이 내란을 정리하면서 내란에 가담한 인사들 성역 없이 수사하고 있거든요. 아주 국민들은 잘했다라고 지금 박수치고 있는데 전한길 같은 자들은 지금 특검의 국민의힘을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조은석 특검의 정당성을 지금 문제를 삼으면서 저런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완전히 저거는 선전선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저런 선전선동에 먹히는 국민들이 일부 있겠지만은 저는 저런 얘기가 오래 가지 못한다. 정말 저는 더 우리가 여론전에서 더 올바른 목소리 많이 내야 될 이유가요. 저는 전한길 같은 사람들 더 이상 이제 마이크 대주지 못하고 저 목소리들이 힘을 얻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론으로 올바른 소리를 더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냐면요. 우리가 대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면 비서실장이 안에서 챙기잖아요. 근데 비서실장까지 가는 걸 보고, 야, 이거 뭔가가 상당히 꼬였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습니까?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금 뭐 다 얘기할 수 없다, 끝나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저 문제였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미국 비서실장 만나서 그러니까요.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비서실장도 완전히 극우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의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양 국가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지금 거리에서 보좌를 하는 임무잖아요. 그래서 한 라인을 트기 위해서 갔고, 그 실무 작업을 미리, 그러니까 카운터 파트너인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는 게 맞았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전에 올렸던 SNS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참모들, 그리고 여러 스피커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다. 왜냐하면 미군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었잖아요. 미군 그 기지 평택 안에 우리나라 공공기지가 있는데 그게 압수수색의 대상이 돼서 미군의 허가를 얻어서 들어간 건데, 맥락을 다 제거해버리고 직접 대면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른바 미국에서도 완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지금 극우의 목소리를 굉장히 세게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또 역할이 있어가지고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제 단절하고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는데 저는 정말 국내 언론들도 왜 갔을까? 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 국내에 정세를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급한가 보다, 뭔가 틀어졌나 보다, 뭔가 제대로 안 되나 보다. 이런 국익에 반하는 보도도 저는 정말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 배군기 앵커님도 심각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게 사실은 얼토당토 않은 국내 가짜 뉴스를 세계 최강국인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로 올릴 만큼 정말 신빙성을 가지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그 정보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식 계정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사실 이 일련의 상황을 보면 과거에 이 내란 장당들이 정말 대통령실에서 암약하면서 그 밖에 있는 그 신혜식이나 정강훈, 그 아스파트 우파들한테 뭐 선물 세트 나눠주고, 여기 가서 저기 막아주세요, 여기 가서 한남동 관절을 막아주세요, 이런 지휘를 한 게 아닙니까? 지금 그럼 이자들이 미국에서도 정말 활약하면서 이러한 여론을 만들고 미국 정부에게 지금 한국 정부가 행하는 각종 공권력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있다. 저는 이거
국가 반역행위고 일종의 매국행위라고 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볼 사항이 아니에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일벌백계로 이러한 국가 반역행위를 하는 자들이 누군지 찾아야 되지 않나? 발본색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이렇게 급박하게 올 수밖에 없었는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양국 대통령 회담을 준비하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한 한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2주 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담에서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메시지와 관련해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위험한 짓을 불장난도 저런 불장난 하면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트럼프가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 내가 완전히 오해했다 이거 루머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은규 대표님 지금 그 놈들이 트럼프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좌파. 트럼프 좌파. 트럼프가 좌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참 한숨 나오는데요. 이게 국내 정치 선전선동용을 넘어서서 이제 외교 문제화까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하고요. 이제 앞으로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미정상회담 그 자리에서도 설명을 했을 때 그걸 루머로 바로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이 국내 여론 조성에 있어서 이런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공론화해서 좀 발본색원하는 문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란 정리의 좀 연장에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따가 국힘당 다룰 때도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지금 그쪽의 극우 세력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신의 한숨과 신혜식 씨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약간 모르겠어요. 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건지 또 무슨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런 짓을 했던 사람들을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요. 냉정해져야 돼. 새끼야 모스탄인지 뭔지 개새끼야 너. 너 사기꾼 아니냐? 완전 사기꾼이야 여러분들 이 새끼 이거. 이쯤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큰 거 낼 것이다. 뭐 부정선거 잡을 것이다. 뭐 안동댐 잡을 것이다. 다 개구라만 쳤잖아. 다 개구라. 큰 거 온다 사기치면서 우리 애국 시민들 설레게 만들고 뭐 심지어 항공모함을 보내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한다. 뭐 정신 나간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항공모함 무슨 항공모함이야. 미쳤습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어제 이재명 회담 안 봤어요? 항공모함이 아니라 지금 같이 비행기 타고 중국 간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저기도 원래 정신이 그렇게 청량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장희매 변호사님 네. 좀 달라진 것 같죠? 기류가 다르죠. 딱 모스타는 사실 이제 극우 진영에서 불러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활개를 치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그때 공항에 들어올 때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 같이 모여들어서 한국과 미국 성조기를 들고서 열렬한 환호를 보냈는데 지금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로 우리 애국 시민들 설레게만 하고 책임감 없이 구라만 쳤다라고 일갈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음모론이 소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항공모함 정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거든요. 윤석열을 트럼프가 구해줄 거다. 근데 딱 잘라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은 전 세계 아무도 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해낼 그런 기회조차 저버린 사람이에요. 누가 구합니까? 애국 시민들이 구합니까? 아니요.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본인이 그 길을 자초하고 트럼프가 거기에 왜 발을 담급니까? 이상한 헛된 기대를 품게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고 그걸로 스펙터 노릇을 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죠. 근데 신혜식 씨 좀 아세요? 왜 요즘에 저렇게 좀 변한 거죠? 지금 신혜식 씨하고 정광훈 목사가 서부지방법원 폭력 소요 사태의 배우로 지금 특검에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압수수색물을 이렇게 검색해 본 결과 이 폭력 소요 관련해 가지고
이 환경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선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좀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게 받아보자 이러한 저러한 행태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뭐 지금 거기에 걸려 있죠. 아무튼 뭐 저런 소리 하는 것은 정상인데 하여튼 뭐 저런 짓을 그동안에 해와놓고 이제 와서 또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근데 이게 이제 망조가 확실히 들었다는 게 네. 뭐냐면요. 신혜식 같은 사람이 이제 정상적인 말 하는 걸로 들리잖아요. 완전히 맛이 간 겁니다. 그리고 김문수를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온건파라고 언론에 쓰던데 김문수를 온건파로 읽을 정도로 장동혁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망조가 제대로 들어갔다. 전 이렇게 판단합니다.